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팔로우 하시면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텐데요. 다시 말해서 방향은 상승으로 강세장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승과 하락, 양방향이 다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수가 오른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사실은 유튜브 영상 자체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강세장을 보이는데 내가 잡주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종목들 대체로 다 오르거든요. 특히 주도주 위주로 선정만 잘한다면 지수 대비해서 더 큰 수익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게 된다면,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변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거칠게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삼성전자, HLB, 카카오 세 종목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0.7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종가는 0.71%에서 마감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0%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이 미국 증시 상승이 그냥 상승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미묘한 차이가 포착되는데요. 직전 수요일 장대 양봉, 이날 이 고가 있죠. 고가를 일시적으로 돌파는 했어요. 돌파는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이를 뛰어넘어서 마감하지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한국 시장 장중 한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종가상 이를 뛰어넘는 장대 양봉이 추가적으로 연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이 구간들을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날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 상승장이 다소 아쉬웠던 점은 양봉 길이가 좀 더 길어져서 이렇게 윗꼬리를 감싸는 양봉이 좀 강하게 나왔다면 좀 더 나았을 법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는 점, 결국은 종가상 이 고가를 넘기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장이 나와봐야 되겠죠. 그리고 본장 이전에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바로 소비자 물가지표가 나옵니다. 이 변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따라서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승의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 흐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위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크게 흔들린다면 어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까지 보이죠? 여기 5위평선, 62평선이 여기 이제 겹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오늘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한다면 최소 25,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는 가격 조정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크게 한 번 더 튀어 오르겠죠. 네, 25,500포인트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수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위아래 모두 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방향성을 단정 짓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에 모두 대응하는 전략, 그러니까 양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간 캔들 한번 볼게요.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마감이고 우리 한국 시장은 오늘로 이제 주 마감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양봉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윗꼬리 음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마감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로 가면서 마찬가지 위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간 캔들로 놓고 보면 5선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12평, 여기 22평입니다. 아직 골든 크로스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미 강하게 치고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밤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로 가면서 가격 조정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이번 주 주 후반인 수, 목, 금으로 오면서 조급하게 공격적으로
지수 상승에 베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긴장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것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앞서고 있죠. 주가지수가 이미 말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과정에서 시장은 뉴스 하나에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대체로 어떻습니까? 이 휴전 이후에 좀 더 분위기가 나아지잖아요. 아, 이제 진짜 주가지수 크게 급등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하지만 꼭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악재가 발발하기 때문에 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요, 모든 종목이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력들이 이 지수를 끌어당기고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누굴 가지고 끌어당기고 끌어내리면 됩니까? 결국은 시총 대장주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그렇고 대만 시장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또 대만으로 치면 TSMC입니다. 워낙 시총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종목을 가지고 끌어당겼다가 끌어내렸다가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력이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몇 가지 안 되는 이 시총 상위 주식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쉬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도체 대장주 중심으로 끌어당겼다가 끌어내렸다가 또다시 끌어당겼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종목은 어느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고요. 또 만약에라도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또다시 비중 확대하거나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그들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이 안 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 종목들마저 여러분들 다 살 수 있나요? 그 급등주들 다 쫓아다니면서 매수할 수 있나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내가 제한된 자금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주도주,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SK하이닉스가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계실 거고요. 삼성전자 매매를 자주 반복해서 지금 매매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연방에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좀 더 나아진다면 삼성전자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크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밤에 나올 물가 지표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CPI, PPI까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미국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내지는 상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 둔화와 함께 기업 실적 둔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경기 둔화 사이클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당장 앞만 보면 4월이지만 향후에 5월, 6월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체크해야 합니까?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가 얼마나 빨리 반영돼서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CPI 발표를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V자형 반등, 기술적 반등 올려놓은 것을 그대로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로 가겠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추세적으로요, 박스권의 상단 영역에 와 있고요. 단장기 이평선으로 보면 지금 골든 크로스에 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만 아니라면 코스피 지수는 그냥 버티면서 간다니까요. 특히 최근에 수출과 관련된 소식들 들어보셨죠? 뉴스 보셨을 겁니다. 견조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유가가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분명히 악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조기에 중동과 관련된 이 전쟁 이슈는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악화가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그러니까 한국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 하나하나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코스피, 그리고 업종, 그리고 종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하나의 종목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나머지를 무시한다면 결국은 내가 투자 판단하는데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삼성전자부터 해서 종목별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코스피 지수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지수형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상승할 때, 치고 오를 때 추격 매수하고 쫓아가면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나 미국 주식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 지금 지표 불확실성 때문에 상승이 다소 좀 제한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고가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시가 대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음봉 캔들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가 매도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파락 이후에 양봉 캔들 나오는 것은 우리가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다소 부정적이고, 개파락 이후의 양봉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개파락 양봉은 뭐죠? 저가 매수세,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갭 띄우고 음봉이니까 고가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대외 변수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처럼 우리 삼성전자 역시 추세가 가장 좋기 때문에 시장이 완만하게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라면 삼성전자부터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달 23일 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가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엔비디아 차트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차트 한번 가보시면 엔비디아 차트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 박스권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고점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추세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가격 이평선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62평선이 지금 이렇게 곡선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직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그림은 아니다. 골든크로스 나고 있지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중기 이평선만 지금 골든크로스 초입 국면에 있고요. 따라서 엔비디아보다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시황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물가지표,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주말에 협상 테이블에 앉죠. 이 같은 소식들의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악재로 돌변한다면 가격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만원 구간 언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52평, 12평, 22평, 62평 이렇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17만 5천원대를 최대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 구간은 앞서서도 박스권 하단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선에서도 지지력 확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 이 구간에서 바닥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향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돌림 반등이 나올 때 비중 확대 또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HLB로 가겠습니다. 현재 HLB는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지수 흐름보다는 FDA 승인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주목받아야 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최근 글로벌 자금인 LMR 파트너스, 블랙록, 그 다음에 삼성 자산운용까지 지분을 확보하면서 HLB의 이번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대응이겠죠.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며 어디까지 조정 나올 거냐, 또 얼마까지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에 튀어 오를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에서 손익 차이가 크게 발생됩니다. 에이, 나 그냥 계속 가져갈 건데 그냥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런 상황들이 늘 발생되었습니다. HLB 하루 이틀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허가 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허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실제로 허가 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 하겠느냐, 앞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대응이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61,000원 상단 영역이 눈에 보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팩트 체크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61,000원 상단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73,000원 가격 보이죠? 이 가격도 역시나 지난 과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 3차 미국 FDA 재신청 과정에서 발표 이전에, 그러면 언제입니까? 7월 23일 이전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 목표치 바로 73,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가가 난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튀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구간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매물 소화한 이후에 다시 HLB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추후에 그 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앞으로 HLB의 이런 매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팩트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HLB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오른쪽 정의연방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겠고요. 화살표 매매 신호와 함께 주식시장 시황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HLB는 현재 비중 그대로 홀딩 유지 의견을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비중 조절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세상 답답한 카카오, 여러분들 좀 힘을 내셔야 된다라고 제가 응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카카오 주가가 최근에 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왜 바닥을 여기에서 잡았는지는 지난 과거 영상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락 추세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53,000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대외 변수, 미국 변수 때문에 카카오는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때는 카카오도 반등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일반 제조업과 같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이 카카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어주 형태로 움직였었던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말하자면 카카오의 상승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양극화가 극대화되면서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시장 지수의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종목에선 수급이 오히려 이탈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구간에서 카카오를 손절매할 거냐?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7,200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바닥을 형성하면서 지지선 확보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카카오가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은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뭐 미친 듯이 막 계속 빠져내려가면 뭐 카카오고 뭐 삼성전자고 HLB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급락장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누가 더 빨리 나올 거냐, 그들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카카오는 AI 카나나와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실적 발표 그 시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나나의 진행 상황, 또 플랫폼 구조 개편 여부 등의 어떤 희소식들이 좀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역시 지금 구간에선 홀딩 유지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화살표 매수 신호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 종목 저 종목을 계속 단타치기 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일부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바로 지수 대형주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온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꼬꾸라져서 박스권 하단 영역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는 주가지수 내려가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무조건 좋다니까요. 주식시장은 상승이 정방향이니까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이든 대체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내려갈 때 항상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매수 전략 여전히 정의연방에서 중요한 포지션으로 의견 드리고 있고요. CPI 발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발표 예정인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표 PPI까지 연속적으로 이런 핵심 이벤트들이 이어지니까요. 어느 때보다도 주식시장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등락 과정이 자주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